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것이 공부법이건 건강이건 운동하는 법이건 이성관계건 영어 공부법이건 과학을 통해 밝혀진 노하우와 요령들을 알려드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인공지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를 지난 영상 때 올리고 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더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정말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과 미래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행복했어요. 정말 좀 과장하면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영상과 함께 이전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부만 보셨다고 한다면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미래가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일부만 봐선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 진짜 댓글 보고 와, 너무 놀랐고 너무 기쁘게 됐지만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대단한 내공을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댓글을 보면은 생각할 계기를 또 얻게 되고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특이점은 아니었습니다. 특이점은 아니었는데요, 특이점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뭐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그런 걸로 주제를 바꿔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전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반응이 엄청 폭발적이었던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새삼 느끼게 됐고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4년 전에 GPT 처음으로 접했을 때 주변에 많이 알리려고 했거든요. 아예 플레이그라운드 페이지를 띄워놓고 막 보여줬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띄워놓고 얼마나 보여줬는지 몰라요. 플레이그라운드가 뭐냐면 챗GPT가 나오기 전에 GPT는요 사용법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 페이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작동되는 거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 보면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 있다, 이거 완전 천지개벽이다, 학생들 말로 정말 제가 오졌다고, 이거 보면 다 지린다고,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저는 그거 돌아가는 걸 보여주면은 다들 깜짝 놀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래 잘 봤어, 이게 근데 옛날에 그 심심이냐? 이런 반응이에요. 심심이라고 옛날에 자동으로 채팅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인공지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기술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그런 심심풀이가 있었거든요. 심심할 때 쓰는 심심이, 이름이 그래서 심심이. 그뿐만 아니라 한참 본 다음에 대단하다, 근데 점심 뭐 먹을래? 이런 반응. 한참 이야기했더니 야 밖에 눈 온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다른 이야기도 많이 덧붙여서 하긴 했어요. 파라미터 수가 어떻고, 뇌세포가 시냅스가 어떻고, 특이점이 어떻고, 레이커즈와이라고 있는데 그 할배가 영양제를 겁나게 잡수시고 요즘 왠지 더 젊어지는 것 같다고. 뉴럴링크는 원숭이 데려다가 바나나 100개씩 먹여가면서 뇌에다가 흉측한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고, 심지어 마인드 업로딩까지 얘기해대니까, 심지어 평행우주까지 얘기하니까. 왜냐면 그때 제 생각은 이게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고, 그리고 트렌드나 배경을 알면은 훨씬 더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엄청 길어졌죠. 근데 저는 완전 호들갑 떤 사람 돼 있더라고요. 다들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제 친구들은 원래도 정상이 아니었지만 더 미쳤다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그 인공지능 영상조차도 제가 원래는 안 올리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안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활동을 복귀한다는 그 영상에서 왜 활동을 접었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인공지능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때 댓글이 인공지능 뭔지 너무 궁금하다 해달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찍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짧지가 않았죠.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한 10분 뭐 이렇게 찍으려고 했었나? 근데 그게 1시간이 넘어가 버렸고요. 빼느라고 뺐어요.
많이 뺐습니다. 삭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거 다 넣을 거 그랬나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뭐 더 압축을 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또한 감동받고 감사했던 게 사실은 그 영상이 편집이 가해진 게 아니었거든요. 요즘 유튜버들 올리는 영상 어떤가요? 정말 화려하고 정신을 딴 데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이미지나 영상을 계속 넣어주고 자막도 무지 화려하잖아요. 근데 자막도 없고 효과도 없고 오로지 강성태 얼굴만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의 고문이었던 거 알아요. 근데 많이들 봐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개무량했고 그냥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4년 전에 영어 회화책을 GPT로 쓰는 과정을 말씀드렸죠. 정확히는 GPT 3.0이었어요. 챗 GPT 나오기 이전 버전이 3.0 버전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원어민 대신 거의 1년간 작업을 매일같이 했었죠. 그 이유가 물론 그걸 잘 쓰면은 강의록이든 책 본문이건 원어민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물론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으로 쓴 책을 내게 되면은 혹시 베스트셀러가 되면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겠지. 다들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부러 서문에도 인공지능, GPT, 오픈 AI 그런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진짜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때 출판사 편집자분들조차도 챗GPT 나오기 이전이니까 한참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66일 영어회화 책이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영어회화 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책이 나오자마자 제 자신이 인공지능 관련된 충격 때문에 인공지능이랑 1년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네. 매일 걔랑 살고 책까지 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그런 충격 때문에 활동을 접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활동을 제가 했다 하더라도 특이점 얘기하고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아마 많이들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챗GPT가 출시되면서 달라지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준비와 대비와 고민이요. 걱정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 물론 지난 영상에 언급했던 대로 정말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위 과도기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일자리 이야기 했어요. 제 전공이 기계항공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이야기 외에도 로봇 이야기까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들으시면 소름 돋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지 알게 되시면 경악하실 겁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한국은 진짜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당연히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교육 쪽이고 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접하는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적으로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요즘에 취업이 너무 안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급격하게 나빠질 거예요. 급격히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게 제가 복귀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한 거 특이점을 포함해서 밝은 이야기들을 하는 편인데 예상되는 위험성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도요. 진짜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당장 이 AI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사회 리더분들은 준비하고 계신 건지요. 단편적인 예로 작년에 라마가 나왔어요. 라마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라마인데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마가 사실 저보고 낙타를 그렇게 닮았다고 예전에 성태형 낙타 닮은 거 아냐고 맨날 그 라마 궁뎅이 닮았다고. 근데 방송을 할 때 제가 인사를 라마스테라고 하곤 했거든요. 라마스테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라마성태라고 낙타가 아니라 라마가 됐습니다. 라마스테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인사말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졸지에 라마가 됐어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저는 라마를 닮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라마는요. LLM 중에 하나죠. 메타에서 출시한 LLM입니다. 메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여기서 출시한 그 LLM 모델이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이 이게 오픈소스예요. 누구나 그걸 접근해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노트북으로 돌려봤거든요. 그게 돌아가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그 노트북이 꽤 오래돼서 GPU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가요.
전부 한 4기가였나 8기가 정도였거든요. 잘 돌아갑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돌렸었는데 비행기니까 인터넷도 당연히 안 되는 환경이죠. 로컬로 돌리는데 이게 GPT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행 시간에 지금 인터넷도 안 되는데 지겹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은 놀랍게도 더 경량화되고 더 빨라졌고 더 효율성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로컬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화 허 아시나요? 허? 쉬의 목적격이죠.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줄거리가 어떤 식이냐면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사무실에서 재미없이 일하시는 분인데 인공지능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여자친구랑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 오만 거 다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게 가능해진다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GPT나 바드 같은 게 있죠. 차이가 뭐냐면 선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면 뭐 야식구리한 거나 아니면 인종차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거기다 물어보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면은 바로 차단이 됩니다. 제약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로컬로 돌아간다는 거는 여러분 개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폰이나 그 안에서 돌아가요. 굳이 구글이나 아니면 오픈 AI 쪽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서 거기서 다시 받아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상형이 있다면 그 이상형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대화 내용이 굉장히 19금, 29금, 89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선정적인 심지어 사진이나 영상도 얼마든지 생성해낼 수 있어요. 이거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나쁜 마음을 먹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오픈소스로 장난을 치겠다.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를 쳐먹겠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장단컨대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저 북쪽 동네에 살고 있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기사 나올 날이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게 뭐 메타일 수도 있고 다른 모델일 수도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무슨 도발을 했다.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악당들이 쓰는 어떤 방법은요. 보이스피싱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셜미디어도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올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예를 들면은 그걸 통해 여러분을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지인도 구별을 잘 못해요. 아니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복제된 여러분이 미국에서 엄청난 사기를 쳤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연루돼 있지도 않고 관련도 없고 그런 여러분의 복제품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인터폴 수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꼭 끝까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이전 영상도 당연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유튜브 채널 구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를 안 누르셔도 되고 알람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저를 심지어 좋아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를 라마라고 놀리셔도 됩니다. 저를 특봉어라고 놀리셔도 되고 특슬람이라고 놀리셔도 됩니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가능하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올리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이 영상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빠짐없이 잘 공부하셔서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잘 설명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셔도 저는 너무나도 멋질 것 같아요.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저 혼자만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아는 걸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를 해야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터미네이터가 등장하고 스카이넷이 등장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예측이라도 하고 조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나쁜 미래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지구 멸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학생, 청년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공법 영상이나 동기부여 영상이건 심지어 공신닷컴 영상이건 ASMR이건 이렇게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 댓글로 의견을 주신 것들 제가 좀 보고 제 의견이나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할까봐 두렵다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미 우린 완전히 인공지능의 지배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 대통령 후보 영상이 올라와요. 영담이나 미담이 자주 올라오면 대중은 그 사람 팬이 됩니다. 그 사람을 찍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누가 찍은 거죠? 내가 찍은 건가요? 아니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 영상 추천은 죄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다수의 대중은 유튜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BTS 영상을 유튜브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추천을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해졌을까요? 사람들은 쿠팡에서 뭘 사죠? 원하는 것을 살까요? 아닙니다. 쿠팡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걸 삽니다. 인공지능이 제품을 저 밑바닥에 숨겨놓으면 그 제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같아요. 결혼만큼 여러분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없죠. 근데 사람은 누구랑 결혼할까요? 요즘 데이팅 앱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맞선 앱도 씁니다. 누가 추천해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여러분 결혼 상대를 골라주고 있어요. 이미 인공지능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배우자도 지금 당장 먹을 배달 음식까지도요. 충격적인 건 이런 현실을 99%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다시 유튜브에 복귀한 거고요. 그래서 이 채널 구독 안 하셔도 되지만 최소한 이런 현실을 주변에 공유하고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인공지능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인공지능과 하나가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인공지능과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도 폰으로 인공지능 바로 쓸 수 있죠. GPT 앱 깔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폰에서 이게 로컬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폰은 거의 24시간 우리와 붙어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나 다름이 없죠. 아니, 이미 폰은 우리 신체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두뇌와 눈과 귀의 일부예요. 우리 기억 못하는 것들 다 거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벌어지는 일도 그걸로 우린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어딜 갔는지,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나고 뭘 결제했는지, 누구랑 몰래 사귀고 있는지, 어떤 댓글을 달고 강성태 채널 구독을 했는지, 알람 설정을 했는지 다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폰 데이터가 여러분 스스로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하루에 습득하는 정보 거의 대부분이 폰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폰은 점점 가벼워져서 결국 이 피부에 붙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심박수, 혈당, 스트레스까지 관리해주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건 이미 완전히 가능한 기술이에요. 이미. 그럼 이 말이 뭔가요? 인간은 인공지능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뇌에 칩을 삽입한다는 이런 표현은 당장은 거부감이 들죠. 그보다는 실제로는 훨씬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우리는 하나가 돼 있을 겁니다.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린 하나예요.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로봇과도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이 로봇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싫어도 그렇게 됩니다.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충분히 사실 텐데요. 100세가 되면 뼈와 관절, 인대 이런 기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0세까지 갈 필요도 사실 없죠. 당장 남자들은 군대 한 번만 갔다 와도 관절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꼭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보통 엄청 무리하게 되거든요. 연세가 높아지면 결국은 인공관절을 넣어야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해에만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1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제 거리에 인공관절 가신 분들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인공관절에 기능만 좀 더 붙이면은 로봇 다리입니다. 100세가 되신 분들이 10대 청년보다 더 빨리 뛰게 되는 날이 와요. 과연 관절만 그럴까요? 저희 과에서 의공학하는 동기들이 많은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진짜 기절할 노릇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내 몸과 가까워지는 게 싫다. 내가 로봇이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강성태는 저 라마 같은 이야기만 한다. 그러니까 계속 라마여야 된다. 완전 이건 특붕어네. 특이점 이런 거 싫다. 강성태 얼굴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하나가 되기 싫다? 사실 말씀드리면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스마트폰 출시되고 안 쓰겠다고 끝까지 버티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몇 년 버티시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지금 잘 쓰고 계세요. 다 실패했어요. 최소한 메신저라도 써야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사진도 찍어야 되죠. 계좌이체도 해야 돼요. 본인 인증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거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주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 있습니까? 강성태 유튜브도 구독해야 되고요. 농담이지만 이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인공지능 자체를 안 쓰면은 거의 생존하기 어려운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요. 인공지능을 안 쓰고 로봇을 활용하지 않고 이것은 인류가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고 있는데 나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남겠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도 물론 처음에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어떻게 그런 기계 같은 것들과 같이 섞을 수가 있냐. 근데 제가 66일 영어회화 책을 내면서 인공지능이랑 거의 하나가 돼서 책 내는 작업을 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건 뭐 확신, 그 이상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들 지금 동굴에서 벗어나서 불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만 동굴 안에 갇혀서 안 나갈 거야. 그냥 나는 생고기가 좋으니까 생고기 뜯어먹을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고집 피웠던 인류는 지금 이미 멸종이 돼버렸죠.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뉴럴링크 기술들을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시청각 자료들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이거는 강성태가 말하던 게 이게 진짜 현실화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팔, 로봇 다리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지금 떠오르는 거는 여러분 영화 스파이더맨에 거미인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도 사실 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사실 가능해요. 영화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인공지능 특이점 얘기까지 하면은 걱정되는 게 사실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솔직히 제가 인공지능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인공지능을 숨겨야 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거든요. 고전적인 입시책에는 저한테 정말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세상이 안 바뀐다고 말하는 게, 그리고 숨기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2등일 수 있어요. 입시에서 인공지능과 특이점 얘기를 하는 거는 정신 나간 짓이죠. 자기 무덤 파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입시는 인공지능 특이점 이런 것과는 정말 물과 불과 같은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소위 일타 강사 혹은 스타 강사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입시계에서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진 않았어도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 솔직히 돈도 꽤 벌었어요. 입시 강연만 해도 하루에 솔직히 다른 분들 어떤 분의 연봉만큼 벌기도 하죠. 저도 심지어 제가 버는 돈 잘 몰랐는데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납세 표창 받으면서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얼마 내길래 갑자기 연락해서 뜬금없이 상을 주시는 거지? 물론 지금은 공신닷컴 수강생 절반 이상이 성인분들이세요. 하지만 여전히 입시 시장에서 활동하는 게 정말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또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대치동에 제가 길바닥에 앉아서라도 고액 컨설팅 시작하면은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제 밥그릇을 깨부순 한이 있어도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학 시절 교육봉사 할 때부터 돈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좋다, 멋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자랑을 할 필요도 없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2년간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 은퇴까지 생각한 건 최소한 관심이라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걸 여러분께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입시판이 어떠냐면요, 이건 대치동의 실제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득세하면 어차피 끝나버릴 거라서 더 연구를 이제 그만하신다고. 그냥 강의는 계속 하시는데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겠다고. 교육 쪽은 사실 정말 느리고 보수적이거든요. 대부분 변화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한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 숨기고 또 숨길 수도 있는 거죠. 특이점이나 이런 걸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최소한 우리의 미래를 생각이라도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한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미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 때문에라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일론 머스크. 이분이 물론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고 뉴럴링크 창업하기도 했고 오픈 AI 또한 만들었고, 그리고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를 창업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인류는 지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른 행성으로 뻗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허풍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편리한 지구를 떠나야 되냐,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공자라 그런지 정말 진지하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전공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혼자의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그 시절엔 바다 끝으로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는 죽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게 더 무서운 거죠. 하지만 콜럼버스와 탐험가들은 신대륙을 개척했고, 그때부터 잡게 된 그 주도권으로 서양은 아직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항해 시대에 뒤처진 나라들은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우주는 신대륙과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에 필요한 기술은 사실상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 기술, 인공지능, 뉴럴링크, 로보틱스 등등등 모든 영역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분은 신대륙 발견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난 이권을 가져갈 거예요. 비교가 아예 불가능하죠. 우주는 무한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자원 또한 무제한입니다. 제가 왜 우리나라 로켓 쏠 때 나로도까지 가서 그 멀리 직접 보러 가는 줄 아세요? 기도하러 갑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대영 제국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밀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빌거든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거 알아요. 발사할 때마다 환경 파괴가 되고 실제로 굉장히 환경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발사될 때 나오는 그 유독가스는요, 우리가 한 번만 마셔도 즉사해요. 그러니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요. 제가 실제로 나로도의 로켓 발사 현장 갔을 때 나로 발사대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지는 데서 봐야 됐었어요. 그 장소조차도 항우연에서 인증을 해주셔서 정말 몇 분 안 되는, 제가 취재된 데랑 같이 들어가서 그 장면을 봤거든요. 거기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런데도 수백 미터, 1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그만큼 유독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진짜 새벽부터 가서 발사하는 걸 기다렸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발사되는 시점으로부터 조금씩 딜레이가 되기도 했고, 근데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 너무 잘 되다가 저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취재진 다 꺼졌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헬리콥터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들 눈치챘습니다. 저건 1호기다. 1호기가 딱 오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인터넷이며 폰이며 다 끊기더라고요. 이게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보던 EMP 쇼크웨이브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제가 취재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실제로 대통령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 또한 새로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우주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기 싫다고요? 안 갈 수 없을걸요? 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명했을 때 사람들한테 비행기 탈래? 물어보면 누가 타겠냐고 했겠어요.
나 죽기 싫다고, 그거 떨어져 죽을 텐데 미쳤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36m 날았어요, 고작. 그러고 나서 발명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항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들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잖아요. 비행기 타면 기내식 먹고 영화 보고 다 즐거워해요. 처음에는 99.9% 인류가 비행기 타는 거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멀지 않은 미래에 우주선을 안 탄다는 거는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교육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 교육 전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 왜 자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제 자신이 공학도이긴 합니다. 전공이 이제 공학이었고 실제로 제 정체성은 공학도라는 생각을 제가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예전 인터뷰 같은 데서도 항상 너는 연예인이냐, 방송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심정이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본다 하더라도 저는 늘 제 자신은 공학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여 년 전쯤부터 사실은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을 해왔었어요. 제 동생과 대부분 같이 했었죠. 근데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공신 그리고 멘토링 활동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교육 쪽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팠던 거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정말 많은 좌절을 합니다. 특히 입시판에 제가 있으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점은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뭐냐면 한 명이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쪽에서 다른 한 명은 떨어져 줘야 되죠. 정해진 파이만 놓고 버리는 경쟁입니다. 저는 특히 교육봉사 활동을 해왔잖아요. 이 소외계층 학생이 열심히 가르쳐서 예를 들어 서울대 합격을 해요. 의대에 합격을 해요. 그러면 한 명 떨어져 줘야 되죠. 제가 실제로 이런 경험도 있어요. 서울대 특정과에 합격을 하게 해줬어요. 근데 같은 과에 지망했던 사람이, 그런 학생이 떨어졌다고 거의 울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떨어지는 학생 중에도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한 거죠? 오히려 제가 교육봉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지 실제로는 공정한 경쟁을 심지어 방해한 건가? 이런 생각 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건 대한민국 학생들 절대로 못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요,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분들 특히 절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IQ라는 걸 제가 그렇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예로 들진 않지만 IQ 전 세계에서 최고나 다름이 없어요. 게다가 그런 IQ를 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해요.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라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좁은 곳에서 박 터지게 경쟁을 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 대한민국 너무 좁다. 그리고 해외 학생들이랑 비교하면 대한민국 학생들 너무나도 우수합니다. 심지어 착하고 성실하고 잘생기고 예뻐요.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인데 여기서 좌절을 한다는 게 좀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영어 강의를 하고 영어 교재를 내고 했던 거긴 해요. 최대한 단시간에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자. 영어를 알면은 사실 취업할 수 있는 기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제가 영어 컨텐츠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뭐 영단어나 문법이나 독해나 회화 이런 것들 다 거의 꼼수에 가까울 정도로 빨리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학습법들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기존 교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좀 좋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 같은 것도 링크를 해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한정된 일자리에만 목맬 게 아니라 실제 창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이 박 터지는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제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냐면 제가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따는 법을 금메달 따본 적도 없는데 얘기를 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창업을 시작을 했죠.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20개가 넘게 사실은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 망하고 한 두세 개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나라에서 이제 해외죠. 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됐거든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거의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만 그냥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연결되는 그 부동산 매물의 건수가 4만 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월드뱅크랑 주거 안정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직원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개발자 분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제가 창업한 기술 기업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창업한 것도 있고 제가 투자를 한 기업들도 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전문 개인 투자자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면은 벤처기업 인증이 자동으로 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댓글에 많이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특이점 갤러리라고 하는 곳을 제가 그런 곳이 있는지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이름 자체로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곳이 있구나, 완전 신세계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제가 DC 인사이드를 안 간 지가 꽤 됐어요. 왜냐면 광고가 너무 덕지덕지 많은 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언제적 DC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예전에 아헤텟이라고 아시나요? 그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이제 아헤텟 강아지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 있거든요. 이렇게 입 가리는 강아지. 그런 시절이 이제 생각나니까 요즘에 활동이 그렇게 되고 있는 어떤 인터넷 공간인지 몰랐는데 여튼 반가웠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게시판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게시판을 자주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너무 쉽게 중독되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보통은 잘 차단을 해놔야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집중을 못해서. 근데 신세계였습니다. 사실 그 사이트에 강성태 갤러리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활동을 한동안 안 해서 죄송하게도 그 게시판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이점 갤러리는 이거는 그래요.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나를 위한 공간인가 싶은 생각이 좀 첫인상은 그랬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모도 있고 아니면 갤러리라는 게 운영진 같은 것도 갤주 운영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반가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특이점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보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계신데 당장 고산형, 여러분 고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으로 이제 뽑히셨다가 아쉽게도 우주로 가진 못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그분이 어딜 가셨었냐면 케네디 스쿨도 가셨지만 싱귤라리티 대학이라는 데를 가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초의 한국인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싱귤라리티 대학이 바로 번역하면 뭡니까? 특이점 대학이죠. 이게 레이 커즈와일이 세운 그런 대학이거든요. 이분께 물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정말 그 카네기 멜론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블록체인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도 있고, 실제 현업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는 제 지인분들이나 후배나 동생이나 이런 분들 모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신세계를 또 전달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특이점 갤러리랑 또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선형주의 갤러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선형주의 갤러리.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상황을 예측한 건 아닌데 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거는 일종의 그래프로 표현하면 Y는 X그래프처럼 쭉쭉쭉 예상대로 올라간다는 거고, 그와는 다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 세상 자체가 비선형적이고 굉장히 동력학적입니다.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긴 쉽지 않죠. 좁게 보면은 물론 선형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선형주의 갤러리에서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좁게 보면은 선형주의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넓게 보면은 사실은 기하급수적이 맞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술이 발전하는 게 그 기술 한 분야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간단한 예로 세탁기가 발명되면서 빨래가 편해졌죠. 근데 빨래가 편해진 것만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여성들이 빨래라는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의 여성은 굉장한 차별을 받으면서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야만 됐죠. 왜냐면 빨래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여성분들이 공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탁기 발명되면서 시간이 좀 더 생기기 시작했고 각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고 진출하실 수 있었어요. 덕분에 유능한 여성분들 덕분에 수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났고요. 단순히 이 세탁기 예만 들어봐도 발전이나 진보가 어떤 면에서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인류가 불을 발견했잖아요. 단지 불을 사용해서 야생동물을 쫓을 수 있었냐? 그걸로만 끝나지 않았죠. 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뭘 하게 됐나요? 화식을 시작하게 됐죠. 음식을 데워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고기 뜯었어요. 뜯어먹다가 막 이빨 빠지고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엄청 질긴 거 그거 씹어야 됐거든요. 근데 화식을 하면서부터는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었죠. 저작하는 활동, 씹는 활동만 쉬워진 게 아니라 씹는 시간만 줄어든 게 아니라 소화되는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고기를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사냥 끝나고 나면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초원에 뒤집어져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게 소화를 시켜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걔네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음식을 익히면은 이게 부드러워지면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굉장히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소화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게 됐냐? 우리 두뇌 활동에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었고 우리 뇌가 훨씬 더 커지고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불을 쓰면서 우리가 따뜻하게 살게 됐잖아요.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진보가 일어났었고 심지어 지구상의 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도 살 수 있게 됐던 거죠. 또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행기 제 전공과 관련된 이 비행기가 어떻게 기술이 진보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다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에 성공을 했죠. 36m 날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부터 20년 뒤에 1924년도에 불과 2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인류가 세계 일주를 성공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20여 년 뒤에 1947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인류가 20년 만에 초음속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1969년에 정말 경악할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 인류가요, 달에 착륙했습니다. 믿어지세요? 1903년에 처음으로 날기 시작했는데 정말 보잘것없었죠. 판자떼기 갖다 대가지고 36m 날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66년 뒤에 달에 내렸습니다. 달에 발자국을 딛고 거기서 뛰어놀았다고요. 여러분, 달은요, 말 그대로 토끼가 방학 찍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1969년에 달에 착륙했죠. 1971년, 2년 뒤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화성에 로켓을 보냈어요. 여러분, 화성에 로켓을 보냈다고요. 이게 달에 착륙한 게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화성에 우리가 뭐 로켓을 보낸 거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에 실제 소련의 마스 3호가 화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도 아셔야 되겠고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그 비행에 성공했을 때는 99%가 넘는 인류가 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못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태어나서 비행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성공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세계 일주 성공한 거를 또 뉴스로 접하고 그 뒤에 초음속 돌파했다는 걸 또 뉴스로 접하고 그 다음에는 달에 착륙한 것까지 보게 됐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달뿐만 아니라 화성에 도착을 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됐을 겁니다. 제 전공과 좀 관련된 이런 항공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긴 한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로 혹여라도 비춰질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과 심지어 특이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냐면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2007년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저희 채널보다 더 오래된 데를 보진 못했는데 그 당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제가 멘토링, 소외계층 학생들 멘토링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좋은 공부법과 동기부여 이런 내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방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하면은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 사이트 중에 이름 굉장히 희한했어요. 그 사이트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였던 거죠.
그때만 해도 어땠냐면 아직 스타트업이었고 영상을 15분 이상 올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광고 수익 모델이 없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유튜버들이 뭐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 아예 유튜버라는 유튜브 코리아도 없었죠. 유튜브의 존재 자체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죠. 제가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하니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작은 시작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교육 비리 같은 거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터질 때마다 이런 거 문제다, 뭐 공감도 해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치면에 기사가 나요. 그리고 정치인의 입시 비리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고 그 진영에 계신 분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해서 제가 입시 비리 관련된 거는 아예 이야기를 사실은 안 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정치에 자꾸 하려고 한다 그런 게 심지어 기사가 뭐였죠? 제가 그 공천 신청을 했다? 뭐 그런 게 기사가 났는데 공천을 제가 신청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당원이었던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거 괜찮은데 공신닷컴에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출판사에 같이 작업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영향을 미칠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교육비리가 무지 많거든요. 그게 또 제가 이제 학생들 일종의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입학 사정관제 관련된 비리가 무지 많은데 그거에 관련된 제보가 저희 채널로 엄청 들어왔었죠. 그게 왜냐면은 한 반에서 같은 반 친구인데 얘는 아버지가 뭐 정치인 누구 굉장한 뭐 엄청난 분인데 이분이 교육 비리가 어떻게 한 반이면 사실 그거 아름아름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태형한테 하면은 좀 바로 잡아줄까 싶어가지고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다 공개를 했었으면은 대한민국 아마 멈췄을 겁니다. 진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뭐 정말 제가 왜냐면 저는 뭐 정치 생각이 없거니와 그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무 혼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피해받는 사람도 많을 거란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더 이상 다루질 못하겠더라고요. 아시잖아요. 댓글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지. 정말 어떤 경우는 제보가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제보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는 것도 자기 신상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대화도 안 해요. 필담으로 제보를 하겠다고. 필담 이제 글씨 써가지고 이제 쓰은 다음에 지우고 하는 방식으로 제보를 하겠다고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런 민감한 부분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특이점이나 로봇 이야기는 제가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여전히 저희 같이 하는 공신닷컴 식구분들 귀찮게 해드릴까봐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저 개인적인 어떤 걱정보다도 이게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커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난 영상에 고정 댓글로도 달았어요. 인공지능 시대 제가 또한 두려운 것이 AI가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하겠죠?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데 이제 실력이 왜 필요하겠어요? 실력은 필요가 아예 없거나 아주 마이너한 요소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아닌 뭐로 사람을 판단하게 될까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타고난 배경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력으로 경쟁하던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절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실력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하던 시절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골품제나 음서제나 조선시대까지도 신분제였잖아요. 인도의 카스트제도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도 박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희생과 피로 이룬 이 평등이란 가치가 어떻게 보면 먼지처럼 사라질까봐 저는 그 또한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SF 영화를 보면은 오히려 계층 자체가 완전히 나뉘어진 예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또한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희망도 봐요. 특히 지난 영상의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굉장히 강한 희망을
이제 갖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같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고 앞선 기술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과 귀를 닫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뒤처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선 후기 때 어땠나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는커녕 지배층도 변화를 거부했고요. 그 당시 교육은 어땠습니까? 하늘천 따지만 외우고 있었어요. 회초리 맞아가면서. 왜 배우는지도 몰랐고요. 지배계층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은 변화를 아예 거부했고 서민들은 변화가 일어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한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지금은 지배계층은 변할 의지가 없을지언정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깨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너무나도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어지간한 전문가 그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보다도 더 나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나라, 그리고 전 인류에 있어서 희망은 사실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미래는 밝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변화를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건대 많은 댓글, 의견들 남겨주시길 바라요. 다른 분들 댓글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약속드린 준비했던 과학을 통해서 검증된 수많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노하우나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실제 과학을 통해서 입증되고 검증된 실험 결과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최소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편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랑합니다.